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 대선 결과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서 조선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결과였고 또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정말 긴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의 목표 수익률을 선정할 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소통방에 올려드렸던 자료죠. 이러한 리스크에는 체계적인 리스크와 또 비체계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체계적인 리스크는 외부적인 영향, 시장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체계적인 리스크 중에 시장 리스크는 일단 대표적으로 국내 금투세나 미국의 대선 리스크, 그다음 삼성전자가 부진한 부분,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거래대금 급감. 어쨌든 이러한 이슈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트럼프의 이번 당선이 한국 시장에 무조건 부정적이다라는 시선도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어쨌든 조선주, 방산주 급등했잖아요.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린 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결국 대선 결과가 누가 됐든지 간에 각각의 산업의 변화만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만 베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식시장 안에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사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정 산업을 되게 좋게 보고 있다가도 얘가 지금 당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땐 딴 데로 그냥 갈아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예 접근 자체가 다른 거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그냥 수익 매매나 중장기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누가 되면 어떻다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땐 아닌 건 버리면 되는 거고 맞는 걸로 다시 옮겨 타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어쨌든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간단히 정리를 해 볼 텐데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트럼프는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조선 섹터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 일단 오늘 장만 보더라도 예상은 대충 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거는 단순한 광고나 홍보가 아니라 시장의 이번 하락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렇다라는 건 시장이 회복하기 전에 좋은 종목들을 좀 주워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2024-2025 유망주 투자 전략서를 업데이트를 또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하게 될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 혹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업종들 등등 특히 정권이 교체가 될 땐 특정 산업들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책이라고 하면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메인 정책들이 바뀔 때 그다음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 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시장에 돈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혹은 또 쪼이는지 기업들이 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수혜를 받고 어떤 피해를 받는지 등등.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게 정권에 대한 정책과 통화 정책 이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 또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평소에 내가 주식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없던 분이라도 한 번씩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왜? 당선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새로 나왔다고요. 그게 트럼프인 거고. 자, 여기에 맞게끔 주식시장은 벌써부터 빠르게 요동을 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속도를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자로서 당연한 거고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여기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 PDF 파일 원본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가 하나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네이버 링크입니다. 안심하고 클릭해서 원하시는 대로 싹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로 정말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실전으로 부딪히고 느꼈던 경험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담았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 영상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수익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매일매일 수익 나는 것들 그때그때 인증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제 돈을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건 저와 함께하고 계신 소통방에 올려주신 수익 인증 자료 그냥 정리만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날 추천 종목들로 수익 내신 분들이 올려주신 거 제가 직접 검증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짜로 만들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번 영상 보실 때마다 아, 이런 종목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구나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영상을 보시면요, 공식적으로 몇 가지 종목을 추천드린 게 있었죠.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체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먼저 숫자로 드러나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유바이오로직스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오늘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좀 받았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유독 수익 인증을 보시면 유바이오로직스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수익도 괜찮아요. 뭐 금액도 꽤 괜찮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3, 4일 만에 이 정도의 수익을 내신 거겠죠. 이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뭐 누군가에겐 소소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또 의미 있는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챙겨 가시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좋은 내용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죠. 자, 트럼프의 당선, 일단 대응도 대응이겠지만 결국 우리 시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호재냐 악재냐. 만약 호재로 해석을 했다라면 미 증시가 뭐 어떤 하락이나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올랐겠죠. 하지만 시장을 봤을 때 어때요? 오늘 우리 시장의 증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물론 조선주는 너무나 좋았죠.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정말 속 시원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국내 양시장을 봤을 땐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흐름을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날이 날인 만큼 트럼프 얘기를 잠깐 해야 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상원 하원도 트럼프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미 뉴욕 증시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오늘 장까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의 정책 기대감, 그리고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대대적인 규제 철폐, 또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내 기업들의 우선주의, 이런 기대감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 아무튼 7월 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당선이 미 증시에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매수 버튼을 누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가장 주목할 거, 상원 하원 다 가져가면서 이제 법까지 바꿀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자, 트럼프 1기 때 법인세를 확 낮추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때요? 완전 땡큐죠. 법인세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순이익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배당금도 또 늘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늘고, 또 투자도 늘릴 수가 있었고, 결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법인세율을 계속 낮게 가져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더 많은 걸 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호재로 봤던 것 같은데, 야, 이런 게 참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쵸? 이게 정서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만큼은 주주 환원보다 개인의 이속 챙기기에 바쁩니다. 이러니 배당이나 수익률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땐 국내장의 매력, 호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뭐 이것까지 얘기를 하자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패스. 아무튼 코인 쪽도 축제 분위기고 주식 쪽도 축제 분위기가 되면서 좋았는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정책과 실적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 예상했던 그대로죠. 안 좋아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이틀 연속 시원찮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뿐이지 동맹국을 위한 이익은 바이든 대비 많이 줄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IRA 솔직히 이렇다 저렇다 예측도 쉽지가 않아요. 2차 전지 지금 초비상입니다.
현재 조선을 포함한 트럼프 수혜주, 전력 인프라 방산 이런 쪽 말고는 잔뜩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자마자 기다리는 게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 이게 또 환장하는 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이미 겪어봤잖아요. 트럼프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대선 전에 이런저런 트럼프 정책에 대한 리스크도 얘기가 많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리스크는 뭐였어요? 트럼프 당사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관세 문제도 어떻게 바꿀지 또 불안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말리는 겁니다. 이런 걸 또 트럼프가 좋아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을 분명히 취할 거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가 타깃이 되겠지만 우리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옆에 나라들, 대만이나 한국, 일본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FTA, IRA, 칩스 이런 것들로 혜택을 받는 산업들이 있죠.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기업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앞뒤 다 자르고 자국을 위해서, 자국민을 위해서 이런 걸 또 수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 시절에 수혜를 받던 업종들, 반대로 이번엔 피해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상승을 할 거고 인플레가 덜 잡히면서 금리도 올라가겠죠. 자, 이번에 국채금리 어때요? 7월 수준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4.4를 넘었어요. 국내 환율은 장중에 1,400원을 넘었었고 미국의 금리 크게 상승하고, 근데 증시는 어때요? 또 상승을 합니다. 뭔가 안 맞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현상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일단 주변국들의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한국 시장의 문제점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둘 다 서서히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일단 내부적인 문제 뭐가 있어요? 금투세를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주주의 돌발 행동이나 너무나 취약한 규제와 법안, 이 밖에도 제도 자체가 구식이라서 바꿔야 될 게 많다라는 거. 물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다라면 속된 말로 집 나간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중국인데요.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서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 수출 둔화가 벌어지겠죠. 역시나 부동산도 살아나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고, 또 여기에 반도체나 IRA, FTA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일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때리기보다는 한쪽에서 때리면서 또 한쪽에선 손을 잡는 그런 외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국 상황이 많이 약해졌죠.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진 상태고 부동산도 죽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한국에 있는 미군을 축소시키고 또 방위비를 받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의 불만 가장 먼저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왜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되냐, 특히나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왜 국방비는 안 늘리고 미국의 손을 벌리는 거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와는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동맹국들이 똘똘 뭉쳐서 경제적 이익을 좀 나누고 중국과 싸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라는 건 중국이 먼저 또 트럼프한테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과거처럼 힘겨루기 다 필요 없고 지금 중국이 바라는 건 경기 회복입니다. 수출이 다시 제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공급 과잉 시스템, 중국의 저가 물품이 보조금을 받는 형태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경제 생태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 때문에라도 자국 산업을 위해서라도 관세는 계속 때릴 겁니다. 자, 다만 중국의 입장에선 관세는 맞을 테니까 다른 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딜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돈이 또 된다라면 트럼프는 어때요? 그 제안을 또 받아들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야 어찌됐든 일단 자국민이 피해를 안 받고 풍족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모든 게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도 시장이지만 조선주를 봤을 때,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은 분명 호재가 맞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답답했던 주가의 흐름을 단박에 깨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망인 거죠. 특히나 초호황기를 맞은 조선 업황에 제대로 된 순풍이 좀 한동안 계속 불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늦지 않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니, 영상 녹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 뭐 급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또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수급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수익, 더 좋은 내용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프로였습니다.